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전력 설비,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7천 건 감소했습니다. 또 시장 전망치 24만 건을 하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실업률이 4.3%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샴의 법칙이 발동됐다는 분석에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부 해소되고 미국 시장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87% 상승했는데요. 바로 위에 이 회색선 121이평선을 오늘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21이평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3일 하락의 3일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3.7%, 리비안이 6.8% 상승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 형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최근 다소 재미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11% 하락했는데요. 화요일에 10% 상승을 했고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8% 하락했는데 오늘 7.7% 상승하면서 월요일 급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 주봉 차트상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전저점을 깰 듯 회복하고 깰 듯 회복하면서 물량 터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23년 큰 상승 이후에 완만한 하락 산파 ABC 조정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바닥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ABC 후반부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고 바닥 패턴이 완성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바닥 패턴이 완성되면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거나 최소한 앞에서 나왔던 이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도 일봉을 보면은 월요일 급락분을 화요일 날 100% 회복을 했고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하락분을 금요일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주봉상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주봉상 지지 자리를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면서 오히려 이탈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크게 하락, 반등, 하락, ABC 후반부이기 때문에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괜찮은 모습인 게요. 전저점을 장대음봉으로 월요일날 깼죠. 그날 시장이 급락하면서 깼는데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양봉, 상승 장악형에 가까운 모습이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 하락한 것을 다시 또 회복하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깼다가 회복하는 모습,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 상장 초기 연속 상한가 갔을 때 갭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21선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21선 올라타면 다시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주봉 차트상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앞에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크게 하락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오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전형적인 A, B, C 형태가 나오면서 전저점을 깼다가 회복하는 도지, 쌍도지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주봉의 모습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전력공사에 2000km의 가공선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13%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전력 설비에 2030년까지 20조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케이블 수요만 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29%까지 급등했는데요. 이 위에서 녹색선 60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 자리에서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20일 이평선 우하향, 60일 이평선 우하향 중에 올라가면 60일선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지난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 AI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전력 설비주, 특히 KBI 메탈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KBI 메탈이 장중 24%까지 올라갔는데요. 직전에도 60일선에서 부딪혔고 오늘도 직전 고점과 60일선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 61선과 이 전고점 여러 번 부딪힌 자리를 돌파 안착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치료제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그린생명과학과 서울제약이 급등했습니다. 셀리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술을 중국과 일본에 특허 등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셀리드가 7월 하순에 코로나19 백신 기술 관련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특허 등록했다는 소식에 4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상승 일파가 세게 나오고 사문복류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상승 3파가 진행 중이고 상승 3파에 이제 후반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추가 상승했을 때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상승 1파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조정 2파가 양호하게 나오면 상승 1파만큼 상승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3파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전고점 언저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죠. 아카데미에서는 강력한 상승 1파 이후에 사문복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확률을 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비만 당뇨 치료제를 필두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또 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0월 달에 국내 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관련주로 SLS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블루엠텍이 20% 상승했습니다. 블루엠텍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고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블루엠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시장 급락하면서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깨자마자 회복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보통 이런 전고점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10월 출시 소식에 전고점 매물을 장중에 소화하고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대금만 봐도 이 앞에서 최대 거래 2천억 원대인데요. 오늘 4,3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머리 위에 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한 번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블루엠텍 5분봉을 보면 전고점에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부딪히다가 돌파하면서 돌파 때 거래도 터졌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돌파할 때는 부딪히다가 즉 저항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빠지는데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들어올리고 다시 저항이라서 매물이 출회되는데 들어올리고 매물 출회되는데 받아내고 들어올리고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해야 찐 돌파일 확률이 높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 상승했는데요.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주가 시가가 많이 떠서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이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죠. 또 월봉상 21년 최고가 부근에서 지지받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하락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상 그리고 일봉상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며칠 나오다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등이 뭐 얼만큼 나올지는 사실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11선까지 반등할 수도 있고 21선까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앞에서 121선, 이 회색선 121선 부근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는데 갭으로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 자리는 강력한 지지 근거가 있었던 자리인데 갭으로 깨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단기 저항의 힘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서울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어제 오늘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는 대형 건설사가 강했고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가 상한가 세 종목을 포함하여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조 산업이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22% 상승 마감했는데요. 사조 산업은 음식료주인데 경기도 하남시에 56만 평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팔란티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다는 소식에 11%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셀바스 AI가 디지털 교과서 교수 학습 플랫폼 셀펍이 2024 부산 교대 실증 제품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11% 상승했습니다. 셀바스 AI가 23년 초 AI 테마 폭등할 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세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강한 상승 조정, 강한 상승 조정, 강한 상승 조정 후 지지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지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녹색선 61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 우선 확인해야 되는 거죠. 12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 우하향 중에 올라가면 올라갔다가도 눌리기 때문에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GS 글로벌의 2분기 영업이익이 23.4%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GS 글로벌이 13.6% 상승했고 DK락이 11% 상승했습니다. GS 글로벌은 실적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흐름을 추적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한 차례 급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조정 이후에 또 강한 상승, 또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 분명히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12월까지 대왕고래 관련 이벤트가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전고점 저항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미국 에너지부 산하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이 하나큐셀에 최대 2조 원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조건부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큐셀 최대 주주인 하나솔루션이 10% 급등했고 그 외에 태양광 관련주 SDN, SK이터닉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IMBDX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IMBDX는 체열로 췌장암 등 주요 8개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캔서 파인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IMBDX의 시총이 2천억 원대이고 액체 생검 1위 기업 가던트 헬스의 시총이 5조 원에 달하면서 유사 기업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IMBDX가 4월 3일에 상장하고 상장 첫날 급등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4만원에서 8,400원까지 빠졌는데요. 또 7월 달에 매우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왔습니다.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130%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 한파동 이후에 조정파동이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로 이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의미 있는 저항 돌파,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지난 월요일에 시장 급락 영향으로 장중 하락폭이 크게 나왔는데 오히려 매물 터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한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물 소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흐름입니다. 4월 달에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매물 소화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변형 커비드 핸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까지 터졌으니 매우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시총이 2천억 원 초반이었는데 오늘 거래대금 1,800억으로 매우 양호한 거래대금이죠.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제 매매일지를 보기 전에 제자 매매일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제자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자 선발을 했었고요. 현재 무료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현아 제자의 매매일지인데요. 그 중에서 사조산업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조산업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분봉 차트인데 오전에 강하게 상승하고 저항인데 안 빠지고 버티다가 미니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했는데 그 박스 돌파해서 매수를 잘 했습니다. 오늘 사조산업이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감으로 장중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 전고점이 58,000원입니다. 이때 거래도 많이 터졌고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사조산업 1분봉을 보면 아침에 강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 58,000원 부근에서 다시 조정이 나온 거죠. ABC 조정이 나왔는데 약한 종목이면 흘러내리는 게 정상인데 저점을 지키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박스권 돌파 및 일봉상 전고점 돌파를 같이 하면서 바로 상한가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분봉상 매물을 한 번 소화하고 두 번 소화하고 박스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요. 단기 수익이 바로 나는 케이스죠. 일봉상 저항에서 분봉상 여러 번 부딪히다가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분봉 패턴을 만들면서 돌파하면 돌파 매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실리콘2가 5월달에 화장품주 대장으로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엄청난 시세를 냈고 그러면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시장 급락하면서 단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엄청난 상승에 대비 완만한 조정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고 시장 급락하면서 월요일날 급락했지만 화요일 바로 이 박스 하단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난 수요일에 21선에서 부딪히다가 목요일에 21선을 올라타면서 마감했는데 그걸 중기 분봉 30분봉으로 보면요. 수요일에 21선에서 부딪히면서 끝났는데요. 목요일날 그 21선과 전날의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일봉의 21선 저항에서 33 모양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안 빠지고 버티더니 돌파를 한 것이죠. 돌파 후 지지가 나오면서 끝났는데요. 이렇게 저항에서 빠질 만한데 안 빠지고 버티다가 돌파한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실리콘2 5분봉을 보면요. 수요일 저항을 목요일에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 상승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에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또 오후장에는 어제의 고점이자 아침의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어서 짧게 단타를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봉의 저항 영역에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화장품주 테마의 대장이고 6월 고점 이후 조정에서 시장 대비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다가 지지가 나타나면 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장이 좋은 2020년 코로나 직후 입문해서 운이 좋아 수익 내고 의기양양 비중을 크게 해서 거래했고 먹은 거 다 토해내고서야
내 실력으로 수익을 낸 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작은 금액으로 매매하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저명한 투자가들의 책을 보고 기법 공부를 해갔지만 의미 있게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에 목말라 있을 때 핫쌤의 아카데미를 만나게 됐고 강의를 하나 둘 들을 때마다 귀가 열리고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데 안개가 걷히는 그런 느낌이었고 분명 느낌은 알겠는데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히 알려주시는 강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커리큘럼부터 확인했고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은 시간대별로 유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집중해야 할 매매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보 종목을 발굴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테마, 뉴스, 이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머티,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상승했고요.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KBI 메탈, LS 에코에너지, LS 마린솔루션, 재룡전기, 재룡산업 상승했습니다. 비만치료제 코로나19 관련주 SLS 바이오, 셀리드, 그린생명과학, 블루엠텍, 메가ECS 급등했고요. 반도체 관련주 미래반도체, TFE, 유진테크,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상승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셀리드, 사저산업, 서울제약,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KTNG, 우리바이오, 코스피가 1.24% 상승하여 2588.4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8억 순매도, 기관이 34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월요일 장대 음봉 상단에서 오늘 부딪히면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과 음봉 상단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되고요. 상승 추세로 세게 가기 위해서는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일단 회복을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2.57% 상승한 764.4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 74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의 일봉 오늘 10일 이평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이 갭을 강하게 회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 상승, 홍콩 항생 지수가 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삼성SDI, LG화학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엔캠, 실리콘2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LNF, 현대마린솔루션,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머티,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하이닉스, KTNG, CS윈드,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LS일렉트릭, 현대타이어앤테크,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KTNG, 하나솔루션, CS윈드, 셀트리온,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엔캠, 흥구석유, 시노펙스, 신성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넥슨게임즈, 알테오젠, 메디톡스, 실리콘2, ISC, 대주전자재료,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숲, 에코프로 BM, 넥슨게임즈, 이오테크닉스, 대주전자재료, 태광.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